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법 5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 페이지에서도 가설 건축물 뜨고요. 그 다음에 상주감리 뜨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대지의 안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의 분할 제한. 참 중요한 사항이죠. 자, 일단은 이 페이지에서도 일단 기본 한 문제가 나오고 왼쪽을 포함하면 가설금을 포함하면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대비하시고 이건 기본 틀입니다. 이 틀은 알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설 건축물이다. 임시로 짓는 건물이죠. 임시로 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가설 건물을 크게 보시면은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고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있죠. 허가란 것은 특별한 장소죠. 도시군 계획 시설 보이죠. 도로나 철도 공사할 때 일단 부지를 발표해 놓고 이용 제한합니다. 그러면 수용을 할 것인데 수용 전까지도 이제 방치를 하면서 이 건축에 대해서 건축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러면 조금 힘들죠. 이게 땅 주인들 돈 또 안 넣으면서 이용 제한한다. 그러면 이때 허가를 받고 가설 건물로 임시로 좀 내가 좀 쓰겠다 할 때 허가 받고 쓰는 것이 바로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요 장소에서만 나오지 장소를 벗어나면 허가란 말 나왔을 때 안 됩니다. 이 장소를 벗어나면 전부 다 밑에 있는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그 시설 예정지에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탄생된다 하시고요. 일단은 그 시설 공사하기 전까지만 임시로 이용합니다. 이용해도 일단 기본 3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기간 3년. 이 3년을 넘어가도 실제는요 사업이 지연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원칙은 3년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할 때 다 철거합니다. 잘 튼튼하게 잘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건이 있죠. 일단은 이용할 때도 보시면 그쪽 토지에 허용되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개발 정의 허가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층 이상이면 안 됩니다. 기본 3층까지 이하로 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 투입하면 안 됩니다. 또 전기선, 가스선 놓으면 안 됩니다. 또 팔아먹는다, 분양이 또 하면 안 돼. 임대는 되어도 분양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설금을 지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 예정지 부지에서만 그럽니다. 그 장소를 벗어나면 전부 다 뭐냐? 몽땅 다 신고한다. 신고 대상 가설금입니다. 여러분들 신고 대상 가설금을 시계 참 많이 보십니다. 우선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대충 이렇게 조립식 판넬 건물들 다 여기 포함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구분할 것이 신고 대상 가설 건물과 그리고 건축 신고 대상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참 많지만 이것은 구분하십시오. 일단 경비용 가설 건축물은요 1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설 건물입니다. 신고 대상. 요걸 넘어가죠. 이상되죠. 초과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건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규모 크면 건축 허가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이것이 대부분 다 가설을 참 많이 쓰죠. 컨테이너 박스. 근데 컨테이너 박스가 우리 배웠습니다. 공장으로서는 대지에서 창고로 이동이 용이하게 이용하면 건물도 아니다. 물건 박스다. 그래서 그런 식의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이라든지 또 공장 아닌 장소는 전부 다 가설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가설 아니죠? 규모를 불문하고 다 컨테이너 박스가 작죠. 그러니까 전부 다 건축 신고사항이지 가설 건물 신고가 아니다. 옥상 올라가는 것은 제외한다. 그다음에 주상공업 지역도 실제 저기 군 단위 가시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농지가 많습니다. 그 농지의 비닐하우스 작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100제곱미터 이상 될 때부터 가설 축조 신고를 한다. 이것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용도 있죠. 그것은 50제곱미터까지 이하는 다 신고 사항인데 가설 건물인데 요 규모를 넘어가면 그것도 건축 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게 됩니다. 구분하십시오. 신고 대상 가설 건물도 기간 3년까지만 이용한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가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 보관 관리합니다. 그래서 매월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3년이 되어간다. 그러면 한 달 전까지 자 연장하세요. 통지를 해줍니다. 이때 연장할 수 있다 통지를 받으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과 신고 구분하십시오. 허가는 14일 전, 신고는 7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과 신고한다. 부분 중요합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공장에서 쓰는 기타 가설 건물과 그리고 농업용, 어업용 가설 건물은 신고 안 해도 자동 갱신되어진다. 이런 부분 아십시오. 그러면 통지문이 안 나와 불법 가설 건물입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고요. 자, 그 밑에 사항인데 근래 요 파트 가시면 잘 뜹니다.
어떤 건축 법령상에 적용하는 법 대상 행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요 5개상이 근래 잘 뜨고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문자 간단히 따보시면 허신리, 허신가, 허신가. 허신리, 허신가, 허신가 이것이고 허가 뭐냐? 건축 허가, 신은 건축 신고, 가는 바로 갓을 허가받은 건물입니다. 아시고요. 우리 배웠습니다. 사전 결정 신청은 건축 허가만 가능하다. 건축사 설계 필요하다. 허신리,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사가 설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나오죠. 좀. 본인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 말고 본인 자가 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건축 신고상에서 3개 나오죠.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에서 바대업, 바대업만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사에서 바대업만 발차십시오. 그런데 딴 건 다 똑같은데 바다값계 85 정계 제축이 건축 신고는 이하야. 그런데 이것은요 미만이다. 요 차이점이 또 하나 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가설 건물들 전부 다 그냥 본인 설계 대충 하시면 허가 안 납니다. 대충이 아니고 그래도 캐드를 배워서 건축사 하듯이 흉내를 좀 내야 됩니다. 그냥 A4지에 그으시면요 빠꾸 먹습니다. 그러면 아저씨 저 구청 앞에 보이시죠? 뭐 보입니까? 사무실 보이죠? 가서 설계해서 오세요. 통화하시면 10만이면 해줍니다. 가도면 떠오세요. 진짜 말고 이렇게 해서 대충 보내서 오게 합니다. 가도면처럼 이게 대충은 아니죠. 거기도 약간 모양새 있게 떠와야 해줍니다. 본인도 배우시고 잘을 드시면 안 돼. 다 캐드라는 거 있습니다. 해야 그냥 받아줍니다. 그냥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농민들 내가 창고 짓겠다. 창고도요. 조금 모양새 갖춘 것을 떠와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착공 신고할 때 착공할 때 신고한다. 공사계획 신고합니다. 허신가. 그 다음에 감리자 지정, 요 파트를 잘 보시는데 허리. 신고 대상 건축물은요 지정 안 합니다. 그것은 저기 나중에 저 건축 지도원이 현장 지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승인, 허신가.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받는 대상들 해서 이렇게 딱 외우시는데 허신이, 허신가, 허신가 딱 외워두시면요 설모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시고. 자, 감리입니다. 감리는 필요할 때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 감리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큰 공사할 때는 감리원이 건축사 보호 이상의 감리원이 상주에서 배치해서 상주 감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총 4개 상이거든요. 4개 뜨죠? 시험에 잘 뜹니다. 일단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상주감입니다. 3,000 이상 플러스 5개층 이상이다. 상주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아파트 공사 현장 다 상주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준다중 이용 건물이죠. 그러면 왜 다중은 없느냐? 다중 기본 5,000 이상이면 다 그 문종판 운석종합병원 다중이죠. 일단 다중은 다 일본에 잡혀. 그러니까 다중은 빼고 준다중만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특수구조 건축물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상주감리가 아닙니다. 돌출물 3m 튀어났다. 규모가 작아. 그런 건물들은 상주감리할 필요는 없다. 그 돌출물 설치할 때 그때만 다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3가지 탁이 있는데 다중과 특수구조와 3층 이상의 필로티는 일정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관리한다. 이 부분 따시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규모 큰 건물을 일대 감지하는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좀 다소 큰 건물들 착공 신고할 때 혹시나 현장에 부도났다 파산되었다 할 때 방치될 때를 방지해서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 공사비의 1% 예측해야 할 수 있다. 실제 방치되었다. 명령합니다. 안 듣죠? 대집행비용이다. 보면 됩니다. 대집행비용. 그래서 이 파트를 보시고요. 오른편에 참 중요하죠. 대지에 관한 규제. 대지의 조건들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도 안전해야 건물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지는 도로 밑에 꺼져 있으면 원래 건축 못합니다. 그러면 도로 밑에 다운되어진 도로 밑에 있는 땅들 논도 있죠. 성토를 해야 돼. 올려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스팔트 빗물이 넘쳐와 땅이 물러져.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빗물을 뺄 수 있는 배수시설 잘 갖추거나 또 방섭이 필요 없는 건물들은 도로 밑에 꺼진 땅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섭지, 매립지 바로 건축 못합니다. 성토하거나 집안 개량이 필요합니다. 자, 경사지가 조금 급해 또 좀 높아. 그러면요.
옹벽을 설치합니다. 옹벽. 이때 옹벽 설치 조건 나와 있죠. 경사지의 높이가 일단 각도가 1대 1.5도 이상 각도와 높이가 1m 이상일 때 옹벽 축조한다. 이 옹벽 자체 높이가 2m 이상이 되어지면 콘크리트로 한다. 콘크리트 덧들하게 한다. 옹벽에는 벽면에는요 돌출물 나와서는 안 돼. 하지만 지지대, 배수구는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대지의 조경 참 중요하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건물 크기가 아닙니다. 대지 자체가 땅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 될 때부터 조경을 설치하더라. 기본. 그런데 거리 되어도 필요 없는 위치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시험에 작도죠. 농촌 말은요, 조경 필요 없습니다. 어설퍼 심으면. 그래서 녹관농장, 녹지부터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촌 말은요, 조경 좋습니다. 심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축사들 어디 있습니까? 농촌에 있습니다. 염전 토지 대부분 다 농촌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거 잘 보시는데 가설 건물은 전체가 아닙니다. 제20조 제1항에 있는 가설 건물 왼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허가 대상 가설 건물 1대만 필요 없어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그 대지가 아주 커 모델하우스 조경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1대 한해서 조경 설치 업무가 없다. 이제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잘 되죠. 공장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공장 땅 대지가 5,000 미만이거나 공장 자체의 연면적이 1,500 미만이거나 또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 창고시설, 물류시설은요. 연면적이 1,500 안 되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시면요. 주택가에서 상업지역에서 보시면 창고 많아. 특히 쿠팡 아시죠? 신속 그 수벌레 시간 뭡니까? 초배수인가? 그거 하려고 이 보시면요. 군데군데 저희 집 옆에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요. 아우 밤 되면요. 이 양반들은 일요일 새벽 1시에도 배송하대요. 기똥차입니다. 그죠? 혹사님 몰라도 진짜 신속하게 하시는데 주택가 옆에 많습니다. 그런 장소가 크죠. 나무 심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관광자 붙는 곳들 골프장 나무 따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고요. 자, 대체 부분도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심어야 돼요. 하지만요. 옥상 정원 하늘 좋은 꿈이죠. 옥상의 정원 꿈입니다. 정원. 조경해. 그러면 옥상에 설치한 옥상 넓이가 아니고 옥상에 설치한 그 조경 넓이의 3분의 2가 인정을 받습니다. 자, 건물주인이 옥상을 가득 채웠어. 넓게 했습니다. 보통 조경은요. 대지 면적의 10% 정도 내외입니다. 5%, 20%입니다. 10%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옥상에 가득 채웠어. 땅의 10% 이상이야. 해도 옥상에 설치한 그 조경 넓이는 3분의 2까지만 조경으로 인정해 준다. 인정받는 요 면적이 땅에 설치할 어부 면적을 초과한데도 해도 대지에 설치할 어부 면적의 100분의 50 이것을 초과할 수 없다. 까지만 대체 인정된다. 자기 취향이죠. 옥상에 가득 채우든지. 그건 취향이지만 그거 땜빵 하려고 했다. 그러면요. 어설프겠죠. 딱 거기 자기 옥상에 설치한 면적의 3분의 2만 조경 인증받고 그것도 대체할 때 땅에 설치할 거 반밖에 못해요. 반은 땅에 심어야 됩니다. 이 놈입니다. 옥상에 심으면 좋겠죠. 그죠? 열도 차단해주고, 그죠? 토청이 있으니까 추울 때도 보온도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 공사 잘못하면요. 빗물에서 혹탕물이 나올 수 있겠죠. 공사 잘하는 옥상에서 해야 됩니다. 자, 공개 공지 뭐겠습니까? 쉼터. 건물 지을 때 이 출입자들 또는 일반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개공지 설치해야 됩니다. 의자도 있습니다. 담배도 필 수 있죠. 요즘은 다 못 피겠지만 안 볼 때 숨어서 피면 됩니다. 예. 자, 그 설치한 대상이 또 있죠. 쉼터.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다수가 많이 모이는 지역들. 일준이, 상준이가 사는 장소. 일준이, 상준이 형제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들, 준공업지역이랍니다. 자, 크게 적어도 바닥이 5천 이상 되는 규모 큰 면적 가지고 이용한다. 무엇으로?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중이용 건물할 때 보시면 배웠죠? 문종판, 운숙, 종합병원이었죠. 여기서는 문종판, 운숙은 똑같아요. 그런데 끝에 보시면 업무시설 빠지죠.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이 차이점이 있죠. 자, 면적입니다. 설치 대상은요. 그 건물이 아니고 땅 넓이의 10% 이상이 아니고 조경은 10% 구성 이상인데 이거 10% 이내에서 지방 건축 조례에 설정하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10% 이내입니다. 이하.
그런데 실제 그 조경을 설치하면 같이 인증해줘요. 또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면 또 인증해준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또 필로티에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하면 혜택을 주죠. 뭘 줍니까? 자,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데 실제 완화되는 상황을 보시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또 출입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차하시면 연간 60일 내에서 그 해당 목적에 맞는 판매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실제 이마트라든지 세이브점 가시면 공지에 물건 팝니다. 그런데 연간 60일이야. 근데 1년 내내 팔고 있죠. 불법인데도 어떡합니까? 그 영세 상인들 뭐 장사하려고 하는데 저도 갈 때 안에서 안 삽니다. 밖에서 다 훑어보고 진짜 마음에 없다 안에 갑니다. 밖에 가면요 양복 한 벌에 5만 원, 뭐 7만 원 주면 후장을 삽니다. 비록 뭐 세월에 거기 2월 2월 제품이지만 뭐 나이 먹었는데 무슨 그죠 필요합니까? 뭐 몸에 맞으면 되죠. 예. 요즘 안에 가시면요 이 슬림 하나 도저히 허리도 안 당겨지는 110을 입어도 115를 입어도 이 단추가 안 채워집니다. 그럴 바에는 밖에서 좀 된 펄렁한 옷이 훨씬 낫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사 있습니다. 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거 중요하죠. 건물 짓는 최소한 넓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건물 지을 땅 넓이. 주택지역은 뭡니까? 60. 상업지역, 상가지역이 돼요? 150. 공장 크죠? 150. 녹지는 많이 확보합니다. 200. 그 말고 기타 관용자 지역은 60제곱미터. 가진 필요하고 요 규모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한다. 꼭 여세요 이거. 기타 다른 법 제한 때문에 분할 제한되기도 하죠. 면적은 넓다 해도 접도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건폐율 맞추고, 용적률 맞추고, 앞뒤 공지 띄우고 하라. 이제 기타 제한 때문에 또 분할 제한 되기도 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페이지에서는요, 항상 한 문제 이상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털 잡고 가실 상이다. 이렇게 아십시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시면 이제 기타 도로의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일 많이 떴던 것이 조경, 공개공지. 항상 나온다고 하시고 이 두 파트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대지의 분할 제한. 조경, 공지 첫 번째, 두 번째 분할 제한. 왼쪽에 가설금은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